자, 지금부터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능의 브릿지 역할,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이 유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기출이나 배웠던 주제별 해석,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설 강의 통해서 그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점수가 이번에 낮아진 친구들 같은 경우 좀 희망을 가져도 좋은 게, 내 생각에는 이게 시험에 대한 역시나 연습이 좀 부족하면 시험을 못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재수 반수생들 중에 중상위권 이상들에게는 굉장히 생각보다 쉬웠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등급별 격차가 좀 클 것 같고, 지금 등급 보게 되면 3, 4, 5등급은 완전히 다운이 됐는데 1등급만 유지가 된 상태거든. 근데 정확히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88점으로 86점인가 정도로 1등급이 지금 정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수능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 점수는 낮아졌는데 계속 등급컷이 올라가니까 대학 가기 어렵냐. 뭐 냉정히 판단하면 수학 같은 경우 수학만 보장이 된다면 표준 점수가 지금 국어보다 높은 상황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팩트는 70 며칠이 이제 남은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이런 문제 패턴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문제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이 유형 자체를 내지 않았고 무난한 거를 굉장히 계산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냈고, 굉장히 필요한 문제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도 느낀 게, 나도 이거 시험을 딱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지치더라고, 다 푸는데. 빨리빨리 이렇게 스피드하게 나가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 연습을 하셔야 되고, 중난이도에 대한 연습이 계속해서 꾸준히 필요할 것 같고요. 킬러에 대한 준비의 수준이 정확하게 이제 6월, 9월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22번, 30번에 대한 특징이 크진 않겠지만, 그 앞뒤 문제를 같이 풀었을 때는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어쨌든 수업을 통해 이런 걸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점짜리 문제들을 선생님 쭉 풀어볼게요. 자, 11번부터 시작할 텐데, 뭐 정적분 함수에 대한 얘기죠. 뭐 다항함수 수투니까 이제 당연한 거고, 식을 그대로 적어보니까 xfx는 2x 3승의 ax 제곱의 3a. 이 문제 일단 좀 쓰자. 자,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무난한 패턴인데, 선생님이 이거 많이 설명했던 게, 또 이번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나더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항상 기본은 얘예요. 얘가 얘랑 똑같아지면 몇이 돼? 소거되고 사라지죠. 소거란 표현보다는 그냥 사라지지. 그래서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1 넣어주면 f1은 4a 더하기 2가 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두 번째는 얘가 같이 섞여 있단 말이야. 11번이니까 당연히 그냥 단번에 계산으로 끝나지 않겠죠, 정적분 한다고. 자, 얘를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돼? f와 관계없이, f의 의사와 관계없이 x가 제로가 되면 얘 제로 되잖아. 그래서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자, 0이니까 쭉 0 되면서 3a. 자, 구간 바꾸면서 0부터 1까지 ft, dt로 내가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실제 내가 문제 풀면서 느낀 과정이에요. 그냥 이거 정리했거든. 식을 콜렉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모아놓으니까 문제에서 얘네들이 이제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해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단번에 해석은 못해도 돼. 어차피 뒤에서 계속 적분하고 연결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막상 수능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식을 콜렉션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는 구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 fx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뭐가 필요해요? 뭐 최고차항 계수비교법을 써도 되고 뭐 되겠지만, 안 해봤어 난 사실.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 말고 정적분 시기가 미분해 주는 게 제일 낫죠. 자,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뒤에 거 사라질 거고, 더하기 f가 되겠죠. 이렇게 지워지네. f'은 6x 마이너스 4가 되고, f는 그대로 뭐 적분 산뜻하게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아까 구한 게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f1이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야, 그러면 둘이 이제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5가 붙으면 되겠죠. 이게 되시죠? 자,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3은 27-17이 되니까 10이 되네요. 자, 여기에 그대로 a-2 더해주게 되면 8이라고 그대로 쓰실 수 있겠다. 근데 내가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문자를 이제 보내면서 애들에게 좀 확인했잖아요. 이제 얘기하는 거 중에 뭐냐면, 고난이도 푸는 문제 시간이 되게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런 게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막 10번, 11번 이런 포지션의 문제들에서 하나하나 시간이 끌리게 되면 사람 멘탈이 좀 달라지거든. 그리고 아마 너네가 9월이라는 그 중요한 시험이라는 중압감을 많이 느꼈을 거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좀 점수를 낮추는 요인이 됐을 거라고.
그거 이제 극복하게 되면 조금 더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갑시다. 이 문제는 완전 개꿀이죠. 반지름을 일단 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요소를 준 거야. 그래서 각만 주게 되면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분의 파이라는 애를 그대로 이제 준 거고, 여기에 그대로 일직선으로 쫙 그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 밑으로 그냥 쫙 그은 거야. 그러면 이거 6월 모의고사도 12번에 이등변상 같은 게 무난한 패턴 나왔는데, 일단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체크할 수 있는 건 다 체크하고 가면 돼요. 그럼 얘 몇 도야? 얘 120도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얘도 그냥 주고 시작했거든. 그럼 얘 알파잖아. 알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주냐? 사인 알파라고 지금 준 거죠? 7분의 2루트 7이죠. 물론 여기서 중심을 긋고 막 과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문제에서 준 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길이 합치라는 거잖아. 이 두 개의 길이. 근데 일단 끝난 게 뭐냐면 알파 아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알 수 있죠. 이게 뭐 x라고 할까요? 자, x는 사인 법칙 쓰게 되면 어떻게 돼? 7분의 2루트 7에 지름을 그대로 곱하면 되죠? 자, 4루트 7이 되겠죠. 몇이야? 8이라고 쓰면 되겠죠. 일단 얘가 8인 게 구해졌는데 굳이 중심?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땐 이미 두 개의 각도 나왔으니까 이 길이만 우리가 알면 제 코사인 법칙 쓰면 무난하게 끝난다 이거지. 근데 물론 이게 내 생각에 어려웠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워서 못 풀었다기보다는 시험에는 압박감이 있고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여기서 막 과한 생각, 중심을 잊고 뭔가 TMI, 과한 걸 했을 때 우리가 돌아가서 못 푸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각을 다 하니까 얘 뭐 사인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근데 물론 그건 수원투 내용은 아니니까 확통이나 기하되는 친구들은 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그거 아니어도 이제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지름이 4루트 7이고 얘 그대로 곱하기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3 되잖아요. 그럼 2루트 20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 내가 이제 실전 모의 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무조건 얘가 루트 나왔고 상수 나왔기 때문에 얘를 일단 y로 잡고 이 각을 써준 게 맞아요. 같은 문제여도 이 알파 이제 쓰면 루트하고 막 y가 섞이기 때문에 복잡하단 말이에요. 물론 계산되죠. 되지만 일단은 루트를 마주보는 각으로 이제 쓰는 게 좀 편하다. 그래서 코사인 120도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대로 계산해볼까요? 16y 계산하면 64 더하기 y제곱에서 마주보는 84가 빠지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8y 이꼴 y제곱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y에 대한 계산을 하면 되는데 y가 딱 몇이 나와?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보기 자체를 정수가 유리수꼴로 줬기 때문에 루트가 안 나올 거랑 확신하고 풀면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8이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3에서 지금 2분의 7 사이에 뭐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내시면 되고요. 저 13번 가겠습니다. 13번은 이게 실제로 너무 많이 설명했던 거죠. 이거 나올 것 같다. 근데 난 좀 아쉬운 게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약간 마음에 걸린 구평에 정확히 똑같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수능에는 좀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등차 등비를 낼 때 선택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낼 수도 있다는 거. 과거에 보게 되면 3, 4차 문제가 한참 유행할 때 그 문제 또 낼까 또 냈거든. 평가에서 내고 수능에서 내고. 그래서 얘 또 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13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배웠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문제가 나오고 나서 가르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수능 특강에도 나왔고 일부 학교에서 기출 이거 왜냐면 몇 가지 문제집 되게 소수의 문제집에서 이 문제를 다루거든요. 최근 2, 3년 사이 이런 문제가 거의 안 나왔는데 일부 실무에서 먼저 이 주제를 다뤘고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실무들하고 어떤 EBS 이런 연관성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미리 너무 많이 했다 이거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나는 분명히 나오기 전에 다 설명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네는 정확히 공부해서 풀었나 이걸 보셔야 되는데 못 풀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 문제 못 풀었으면 다시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또 시험을 봐야죠. 개념 공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일반항의 대칭성 문제잖아요. 일반항 대칭성. 일반항 대칭성 뭐야? 등차 수열은 뭐예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근데 지금 너무 친절하게 첫째 항을 마이너스 45로 줬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45에서 증가하는 애야. 근데 보니까 문제에서 절대값 AM과 절대값 AM 더하기 3이 같다는 말은 뭐냐? 일반항이 반복이 되니까 이건 뭐야? 일반항이 0대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 여기 AM이 있을 거니까 크기가 같은 AM 플러스 3이 있을 거고 둘이 무슨 대칭이야? 0대칭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직선에서 일정한 간격이니까 무조건 모든 항들이 0대칭에 포함이 된다. 근데 단 중요한 게 뭐야? 0을 지나냐 안 지나냐를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am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am 플러스 있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0대칭인데 0대칭 중에서도 0을 안 지나는 애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선택 어떻게 풀라 그랬어? 이제 기억나면 좋은데 무조건 마이너스 45에 있으면 반대쪽에 45도 무조건 대칭으로 있을 거란 말이야. 45를 찍어놓고 시작하면 된다고요. 왜냐면 어차피 모든 항이 봐봐 여기에 대해서 각각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45도 대칭일 거 아니야. 45 있겠죠? 그럼 둘의 차이가 몇이야? 90이지. 그럼 90의 약수가 뭐가 돼? 공차가 된다고 바로 해석하면 되죠. 자, 이해되시죠? D 자체도 이제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차 자연수, 약수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0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45에서 0으로 가는 45의 약수는 뭐 해야 돼? 제외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 진짜 많이 설명했어요. 이거 파이널 작설 원 책 봐도 되고. 자, 그래서 90의 약수 뭐 있어? 1, 2, 3, 5, 6, 9, 10, 18. 8. 계산이 늙어가는 것 같아. 늙으면 안 되는데, 아직.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45의 약수 제외합시다. 1, 3, 5, 9. 또 있니? 45 있죠. 자, 두 번째, 90이 만약에 공차가 되면 세 번째만 해 같아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5에서 40으로 바로 순간이동하기 때문에 너 탈락이 된다. 그럼 첫 번째 30이 되겠죠? 자, 30 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5. 15, 45니까 얘가 am과 am 플러스 3의 관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최소의 값은 마지막 음수일 때까지가 누적한 마이너스 60이 된다고 일단 쓰시면 되겠죠. 합은. 자, 그 다음에 18일 때 해볼까? 근데 야, 일단 끝난 게 얘들아 생각을 해봐. 야, 그러면 30하고 이제 18 안 될 수는 없죠. 왜냐면 보기가 이렇게 많은데. 밑에 걸로 갈수록 음수가 더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 일반은 허쳤을 때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18 넣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7. 그 다음 마이너스 9가 되죠? 그 다음 9가 되죠. 그럼 여기까지 누적을 했더니 이 음수의 최대합은 몇이냐? 36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81이네요. 안 되죠? 얘 되네. 그러면 이미 48까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0이 들어간 58 아니면 48인데 58 있어 없어? 없잖아요. 답이 무조건 48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보기를 내 생각에는 출제자가 뭐 내긴 했는데 정확한 이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안 하고 보기를 낸 거지. 어차피 내 유튜브를 많이 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팩폭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실 58이 보기에 있어야지. 근데 58 없으니까 바로 48 찍으시면 되고 실제로 10부터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벌써 이제 100이 넘어가는 게 보이죠? 일반항이 그러면 마이너스 45에 붙어서 더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는 순간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4번은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는데 진짜 많이 연습했거든. 물론 선생님 수업을 이제 중간에 들어온 친구도 있고 뭐 작살에 중간에 들어온 친구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14번 자체는 되게 많이 우리가 공부했던 패턴이고 많이 빈출이 됐던 유형이에요. 근데 많이 나온 것 중에서도 간소하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 수학은 크게 어렵게 내지 않겠다는 건데 근데 입장을 바꿔 내가 학생이어도 중위권 학생이면 이런 전범위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각 단어를 내면 안 어려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초에 강해야 돼요. 전범위에 대해서 강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fx에 대해서 보니까 f'0이 f'2가 되고 바로 알 수 있는 게 3차 함수니까 0하고 2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거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최근에 공부한 게 이거 수능 때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의 안중에도 x는 1이 변곡점이 된다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비율 관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 마이너스 뭐냐 이게 0이죠. 얘 2지. 그럼 얘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몇이야? 3이라고 내가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뭐냐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이제 gx라는 걸 줬는데 gx를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원한 건데 수학에 겁을 안 먹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차분히만 해석하면 되거든. 자, 가볼게요. 일단은 경계선을 f로 준 게 아니라 그냥 x로 줬죠? 그래서 0보다 크냐 작냐로 일단 줬으니까 얘를 그대로 체크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막 미분계 수다 뭐다 이렇게 좀 깊게 해석을 하면 솔직히 얻어질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왜냐면 분모도 없기 때문에 조절도 안 될 뿐더러 되게 단순하게 팩트적으로 봐야 되는 게
F0하고 FP라는 거는 0과 P에 대해, 이 상수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이제 고정된 값이 된다는 거죠. 즉 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Y로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야지 너무 과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 보면 수능 때 너무 과한 개념은 안 될 것 같다. 되게 간소화된 개념을 얼마나 해석을 잘하냐, 이런 게 좀 중요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수업을 잘 준비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일단 팩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원본 그림을 조금 한 번 더 크게 그리고, 어차피 0까지는 어떻게 돼? 얘들아, 0까지는 fx 뭐 특이한 거 없고 f0도 그대로 고정돼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내가 이제 그리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돼? f0을 넣었을 때 딱 0에서 0 되지. 0 지나게 하고, fx 이 그림이 평행이동만 된 거니까 그대로 그리시면 되죠. 야, 그럼 여기서 이제 끊겼는데 연속이 되는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물어보겠잖아. 연속이 되는지 확인해주고, 미분 불가 그냥 아무거나 뜯어서 붙이면 미분 불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불연속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x가 양수일 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0을 넣어보는 거지, 그럼 당연히.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다 0을 넣으면 불연속이 되나 해서 문제가, 뭐야, 문제 의미 있나 했더니 그냥 얘도 0이 돼버려. 왜냐면 0 넣으면 그냥 FP잖아. 선생님, 근데 0을 그냥 넣어도 0 안 된다는데, 이게 뭐냐면 연속함수니까 극한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차피 0보다 조금 큰 0 플러스 넣으면 F0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잖아. 저 0보다 클 때. 너보이가 그냥 0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해석하면 되겠다. 자, 얘를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 F를 마이너스 P만큼 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P만큼 이동하고 FP를 빼준 건데, 우리가 상위 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는 모든 학생들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게, 저게 사실은 근데 이렇게 써놓고 막 언어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딱 느낌이 오면 좋은데, 자, 이런 거예요. 0 넣으면 방금 뭐였어? FP-FP니까 0이 돼버리죠. 그 말은 뭐냐면 FP를 빼준 거니까 FP가 높이의 기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더 쉽게 써볼까? FP-K라고 하면 fx 플러스 p가 있고 여기 k 딱 k가 이제 높이의 기준이 되잖아. 그러니까 fp가 기준이 되면서 얘는 어떻게 돼? 0보다 큰 게 들어오면 p보다 큰 애들이 막 대입될 거 아니야. 자, 그 말은 뭐냐? 쉽게 말해서 내가 그냥 p를 여기다 찍게 되면 어떻게 돼? 이 그림이 마이너스 p만큼 이동한 거니까 여기로 그대로 붙게 되면서 불연속이 안 되게 0으로 붙어버리게 문제를 낸다 이거야. 문제가 조절됐다 이거야. 그래서 이 그림, P를 딱 정하는 순간 P 이후의 모양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GX에 대한 모양이다. 근데 특별한 거, 딱 평행이동 정도.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우함수, 기함수, 뭐 평행이동 이 정도만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애들을 꺾어서 붙이게 되면 당연히 미분계수가 여기 0일 거니까 이쪽에도 미분계수가 0이 아닌 애를 붙여버리면 미분 불가가 뜰 건데, 아까 처음에 제기한 불연속에 대한 부분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붙여버린다고 했으니까. 자, 문제 읽으면 이제 걔네들이 답이 바로 와요. 갈게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양심을 걸고 내 문제의 해설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푼 게 아니라 지금 풀자마자 바로 강의하는 거거든. 어제는 일이 있어서 내가 원래는 바로 시험 끝나면 바로 찍어주는데 오늘 선생님이 찍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거 진짜 풀 때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원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지원인 것 같아. 자, 기억할게. P가 1이면 뭐야? 1에서 자른 건데 1 어디였어? 변곡점이었죠. 변곡점에서 그대로 잘라가지고 이 모양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떠? 미분 불가 뜨겠지. 근데 지금 뭘 물어봤어? 실제 x는 1에서의 값이니까 여기서 2랑 똑같죠? 프라임 0인 거. 맞죠? 지금 합성이나 이런 거 아니니까 이건 무조건 그대로 값을 가면 돼. 자, 니은 gx가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 어차피 연속에 대한 의문은 해결이 됐어. 그러면 미분 불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프라임이 0이니까 같이 프라임이 0인 건 얘밖에 못 넣죠. P2여야 되죠. 끝. 한 개밖에 없죠. 디귿. P는 2보다 크게 되면 정적분 값은 양수인가? 알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떻게 돼? 이 넓이가 그대로 픽스 되는데 원본으로 가게 되면 이 구간 1이라는 느낌이 어떻게 되냐? 딱 여기까지가 되죠. 비율 관계로. 왜냐면 얘가 1대 2잖아. 자, 근데 문제에서는 P가 2보다 크니까 이제 여기 이유로 잘라서 여기다가 붙이는 건데 이 이유로 한 칸씩 잘라서 넓이가 최소일 때 언제겠어, 당연히. 야, 이렇게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것보다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게 넓이가 낮아질 거 아니야.
자, 왜냐면 이쪽 이렇게 되니까 2부터 시작해서 뭐 3, 4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이 넓이보단 작겠죠. 왜냐면 더 높이 간 후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2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인 게 확실하면 그 이후에 2보다 큰 애를 집어넣었을 때는 정적분의 높이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착각하지 마. 이 넓이와 이 넓이 비교해야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전체 비교하지 말고. 근데 당연히 3차 함수니까 나중에 미분계수가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잖아. 빠르게. 가속도 붙어서. 그래서 2부터 3까지의 넓이를 비교하면 되는데 비율관계로 어떻게 돼요?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비율관계에 의해서 이쪽 1인 거랑 이쪽 1인 거랑 변곡점 대칭으로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넓이가 딱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맞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6월고에서 15번의 삼각함수 문제 내담한 문제 그거 있잖아. 그것도 뭔가 되게 거창한 뭔가 물어보려다가 이제 만 느낌의 그 15번이야. 이제 앞에 난이도가 높으니까 야 난이도 너무 높아 좀 낮춰 이랬는데 이런 느낌으로 된 건데 14번도 완성판이죠. 그거에 비하면. 그치만 되게 무난한 걸 물어보고 있고 기억 니은덱에서 난이도 차이가 없다고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대신 GX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단지 이 그래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가? 이걸 좀 체크를 해보세요. 자, 15번 간다. 자, 15번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5번 귀납법은 지겹게 연습한 부분이야. 근데 귀납법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스탠다드.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떠있는 상태로 문제 풀면 어떻게 풀리니? 지금 일단 AN 플러스 1부터 앞건이에요. 식이 너무 복잡해. 그치? 자, 두 번째 A호 A호 0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 마지막 줄 보니까 모든 A1의 합이니까 A1이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뭐 두세 개일 수 있겠지만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내가 8, 9가지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기준을 잡고 풀어야 돼. 아, 그럼 마음이 아프네. 야, 그래서 이건 식 쓰고 갈게요. 잘 따라와봐. 자, 일단 우리가 좀 어려워. 내가 볼 때는 시험장에서 11번부터 14번까지 멘탈이 약간 털린 상태에서 15번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느낄 것 같고 이거는 기준을 처음 잡는 게 난 어렵다고 확신이 들어. 어려워. 내가 잡는 거 보여줄게. 내가 실제 풀 과정. 뭐 9월 평가원에 해설지도 없잖아요. 나도 라이브로 이제 푸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했냐? 아, 이거 뭔가 너무 수열이 복잡해서 나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걸 넣었을 때 뭔가 AN에 대한 직선의 모양이니까 일단 AN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따졌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실제 다가가지 못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이 되네. 그 다음에 종종 AN 플러스 1이 1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멋진 풀이 많아요. 저 이거 한 3가지 이상으로 풀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푸냐 이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얘 넣어주면 어떻게 돼? 0부터 0 맞니? 너네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아, 이상한데 야 이거 등호 맞니? 등호 틀렸죠? 아, 역시. 자, 이렇게 되죠. 자, 0보다 이제 크고 AN이 1 이렇게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니? 근데 잘 봐봐.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그마 K1부터 5회까지 합이 양수라 그랬는데 사실 좀 어려운 해석일 수 있어. 근데 내가 해석한 건 뭐냐면 AN이 음수일 때 다음 항에 뭐가 나와? 음수거나 0밖에 못 나오죠. 자, 이해되죠? AN이 음수가 되면 AN 플러스 1은 음수 또는 0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얘는 몰라. 근데 확실한 건 뭐냐? 2배를 한 거니까 얘는 뭐냐? 양수를 넣게 되면 그 다음 양수가 될 거고 음수를 넣게 되면 그 다음 음수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미 나올 수 있는 거야. AN 플러스 1이 음수면 AN은 무조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음수에서 태어난 애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느낌 오지 않니? AN 플러스 1 양수, 다음 항이 양수면 그 전에 태생이 뭐냐? 무조건 양수야. 왜? 얘도 양수 넣어서 양수 나온 거잖아.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음수를 넣어서 양수를 얻을 수는 없고 양수를 넣어서 음수를 얻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양수의 합이 나온다는 건 뭐냐? 음수 자체가 일반항에 없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일단 연결시킬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라이브로 푼 방식은 이거야. 근데 얘부터 가도 돼요 사실. A5 더하기 A6의 0의 의미는 뭔가? 근데 이미 뻔하죠? 양수를 통해 양수가 나올 수 없고 양수를 통해서는 양수만 나오고 음수를 통해서는 음수만 나와. 그치? 양수 음수일 때 0까지는 되는데 0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둘이 합쳐서 0 된다는 건 둘이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이웃한 두 항의 부호는 절대 다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0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한 두 항 중에 양수와 음수가 섞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얘가 0이고 0이라는 거죠.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풀어도 돼요. 더 쉬운 풀이. 딱 이 문제 보자마자 어떤 해석을 하지 말고 난 얘부터 해석해도 된다고 봐. an 플러스를 바로 구하세요. 그럼 나중에 5 집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다 넣으니까 어떻게 돼? an만 저기다 더하면 되잖아. 근데 an이 어차피 1과 마이너스를 밖으로 못 나가게 얘 불가. an 0이구나. 그럼 a6도 0이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결론은 이 해석이든 밑에 해석이든 A5가 일단 몇이라는 거? 0이라는 걸 그대로 해석하면서 S5가 양수인 애가 되면 되는 거지. 끝났어요 그러면. A5가 0인데 합이 양수라는 말은 뭐냐? A4, A3, A2, A1이 모두가 뭐가 되냐? 양수 또는 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사이에 음수가 나오잖아? 그럼 다 음수가 돼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전에 0 음수 아니면 0 양수밖에 안 돼. 내가 여기서 처음에 설명한 거 가면. 근데 이게 어려운데. 좀 이따 더 쉬운 풀이 하나 알려줄게.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아니, 끝났어. 그냥 순서도 그리면 되지, 이거 가지고. 순서도 그려서 관찰하면 되고. 솔직히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한 60, 70점대 친구들이 이번에 나왔다고 하면 고난이도를 다 시도하다가 점수가 낮아지는 건 괜찮은데 그냥 일상적 풀 문제가 좀 적어서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15번 같은 거 노가다 떼야죠. 그럼 간다. A5가 0일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제일 위에 식 쳐다볼 거 또 없죠. 마이너스 2an 마이너스 2 타려면 음수로 출발한 건데 그럼 계속 그 전에 음수가 뜬다고. 자, 그럼 첫 번째 0에서 올 수 있죠. 가운데 두 번째 식에서. 마지막 세 번째 식에서는 몇을 넣어야 0이 되냐? 1이네. A4. 벌써 경우의 수가 이제 조금 정리되죠? 그러니까 의지 한국인처럼 얘를 정리하는데 A5가 0인 걸 찾아서. A3은 이제 어떻게 돼요? 자, 0이 나오려면 역시나. 그 전에 또 0이 나오거나 1이니까. 야, 일단 확실한 거 뭐냐? 다 0 때려. 그 다음 첫 번째 항만 1이면 딱 이쁘게 합이 양수가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죠? 야, 그러면 0 아닌 순간 또 근데 1 전에도 뭐가 올 수 있어? 1 나오려면 그 전에 뭐가 나와야 되냐? 가운데 식과 위에 식의 둘 다 2분의 1밖에 안 되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1이 나오려면 두 번째 줄 식에 2분의 1 넣어야 되고 세 번째 식도 2분의 1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 식에 2분의 1 못 넣으니까 그냥 2분의 1밖에 안 되네. 오케이. 그럼 2분의 1 어떻게 나오는지만 내가 확인하면 되네. 2분의 1 언제 나오니? 2분의 1은 4분의 1을 넣던가. 마지막 식에 몇을 넣으면 돼? 4분의 3을 넣으면 돼. 뭔가 느낌이 합이 1이 되네. 물론 느낌이라는 건 내가 실전용으로 얘기하는 거지. 수학적 원리는 있어요. 합이 1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그럼 여기서, 뭐야, 그럼 얘도 뭔가 1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2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코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코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괜찮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1 나온 다음에 2분의 1 나온 다음에 얘네 둘 나올 거고, 4분의 1과 4분의 3.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오겠어? 2개가 나올 거고, 2개가 나올 거죠. 실제로는 근데 학생의 입장은 내 생각에 넣어볼 것 같아. 4분의 1 나오려면 8분의 1과 8분의 7이 되거든. 그 다음에 얘 넣으면 어떻게 돼? 8분의 3과 8분의 5가 나오네. 그 전의 항의 합은 1이구나. 이거 잠깐 얘기하면 이게 왜 나오냐? an 플러스 1이 이 an인데 이게 작년 수능에도 비슷한 개념 나왔잖아. 두 개씩의 항이 뭉쳐. 재작년인가? 두 개씩의 항이 뭉쳐서 합이 일정한. 재작년이구나. 그런 이제 문제의 꼴이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an 플러스 나올 수 있는 둘을 합치게 되면 결국 지워지면서 합이 1밖에 안 나온다는 거 우리가 추론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럼 2분의 1 나와도 되고. 그럼 여기서 일단 몇 개야? 합이 1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반쪽. 그래서 답이 2분의 9라고 쓰시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야, 이게 첫 번째, 근데 FM적인 풀이고, 해설 강의를 몇 개를 좀 봤어요. 어떻게 좀 설명하나.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거야. 솔직히, 진짜 나 솔직히 얘기할게. 나 혼자 풀 때 이렇게 풀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를 좀 생각해보니까, 아, 이렇게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시험 시간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있고. 자, 일단 왜 그러냐. 자, 문제에서 이제 an 플러스인데 우리가 수열은 함수랑 똑같거든. 그래서 일단 얘에 대해서 함수 처리를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구간에서 함수 처리를 해볼게.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는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옆쪽도 내가 그대로 함수 처리해버리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즉 y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a의 자리에 x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그린 거야. 그럼 중요한 게 얘를 그냥 f라고 할까? 그럼 이런 거지. an을 f에다 넣게 되면 이제 an 플러스 나오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5번 합성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지. 0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잖아. 왜 그러냐면 A5가 0이니까 5번 합성해서 0 나오는 근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거 사실 이제 합성함수의 개념 우리가 배우긴 했잖아요. 합성함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겉함수부터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리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5번 합성해서 0 되는 거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일단 fx가 언제 0이 나오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0을 이제 집어넣은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0하고 1이 근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이제 안 되지. 왜냐하면 음수 쪽은 음수 쪽에서만 놀기 때문에, 처음에 확인한 거잖아. 음수 쪽에서만 놀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고려할 필요 없어요. 음근 자체를.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A4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 왜냐면 0과 1을 집어넣게 되면 F가 최종적으로 0이 나오니까 0과 1을 갖는 애를 내가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나와? 2분의 1을 내가 딱 그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0과 1 딱 그은 이 상황에서? 그럼 0과 1을 내가 그대로, 얘는 계속 유지되겠네, 0과 1이. 왜냐면 0과 1은 계속 그어질 거 아니야. 이어서 해줘도. 아무리 대입해도 0과 1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 2분의 1을 내가 봐봐. 2분의 1 가질 때 여기다 그어서 이제 만나는 값이 몇이야, 여기? 4분의 1이고 4분의 3이죠? 그럼 그 다음에 A2 자체는 어떻게 될 수 있어? 4분의 3과 4분의 1이 그어지는 애를 그어주게 되면 뭐래? 얘를 그대로 내가 넣어주게 되면 이제 근을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세 근이 유지된 상태에서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이제 5번 합성했을 때 최초로 얘네 이제 9개의 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합치게 되면 1, 1, 1, 1,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합성의 개념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마지막 A4의 애들이 될 거고, 이렇게 두 개 그은 게 A3이 되고, 얘가 A2의 영역이 되고, 마지막 A1은 이렇게 되는데 0과 1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합성함수 통해서 이렇게 9개의 근을 가질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20번 이제 풀 건데요. 나는 20번이 이제 제일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오픈하는 거야. 21, 22는 그냥 무난하게 풀렸는데 20번 난 되게 어렵던데. 근데 20번은 이게 한두 번 풀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풀면서 이제 확 풀어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원칙을 까먹어서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식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항등식이지 방정식이야. 얘들 꼭 알고 시작을 해야 돼. 이게 항등식이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한번 틀렸던 게, 문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처음 풀 때 답이 잘 안 나왔던 게 이거 항등식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얘를 일단 방정식이라는 걸 첫 번째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방정식화해서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은 어떻게 해요? 요 K라는 상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왼쪽으로 몰빵한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의 개수를 내가 구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근데 절대값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식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값 뭐 단순하죠. 구간만 나눠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얘에 대한 구간만 나누면 되니까 fx가 마이너스 x보다 클 때랑 fx가 마이너스 x보다 작을 때만 내가 구분을 하면 되겠죠? 자, 둘이 합쳐주면 어떻게 돼? 2f 마이너스 5x라는 함수가 될 거야. 이 왼쪽만 내가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f가 마이너스 x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가니까 마이너스 7x가 되겠지.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되냐? 저 마이너스 x와 경계선을 차려야 되는데, 내가 20번 어렵다고 한 게 뭐냐면 이거 계산을 딱 문제 풀에 맞게 해야 이게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막 개형을 찾고 이러려고 하면 일단 무조건 유리수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거저것 했는데 막 극감 못 찾은 친구들은 내 말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해야만 딱 나와요. 나 같은 경우 이제 문제를 풀다 힌트 자체를, 이게 프라임을 구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 F 미분해도 뭐 프라임 못 구하거든. 물론 무리수로 구할 수 있지만 그거 솔직히 상식적으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일단은 fx랑 마이너스 x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 이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제 나머지는 사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했다면 진짜 안 풀리는 문제가 되고, 심지어 선생님은 이 직선과 얘의 관계로 설명을 해볼까 해서 해봤는데 계산 잘 안 됩니다. 무리수 결국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해, 그 계산 잘못 갔다가는. 자, 그래서 일단 fx와 요놈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2분의 1 x3승에 마이너스 2분의 9의 x제곱 플러스 11x는 제로가 되니까 교점 언제 가는지 찾아보면 되지. 그럼 x로 묶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9x 더하기 22가 되네요. 그럼 일단 당연히 0에서는 교점을 가질 거고, 사실 이런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얘가 뭐야?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여서 0보다 작죠. 그럼 실근이 있어? 없죠. 그러면 y는 x가 있을 때, y는 x, 뭐야 이거 잠깐. 마이너스 x가 있을 때, 이 마이너스 x랑 저스트 어디서 만나는 거야?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증가함수인가라는 생각을 내가 이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대를 갖고 fx를 다시 내가 미분을 해봤지. fx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 레알 진짜 이게 현실편 해설 강의예요. 지어냄 없이. 바로 얘에 대한 개용, 그러면 얘 증가함수인가 혹시나 해서 찾아보는 거죠. 근데 또 얘를 판별식 쓰게 되면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모양이 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라색 모양이 아니고 극값을 갖는 결국 이 모양이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이거 한 점 만나면서 어떻게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변곡점 생각해봤지만 0에서 이미 교점을 갖는 상태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맞구나. 그럼 요 놈에 대한 내가 이제 변곡점을 좀 구하기 위해서 변곡점에 대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럼 보게 되면 얘 두근의 합이 이제 6이라는 확인가 아니까 변곡점 3이거든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통과해서 갈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답만 내면 쉽지. 근데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거야. 그럼 이거 통과는 해야 돼. 통과는 해야 되는데 변곡점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짧게 이렇게 치고 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림 좀 이상한데 여기 변곡점 3이 되고. 자, 얘가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출발하시면, 이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내 해석일 뿐이었고, 이제 얘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냥 눈으로 보고 싶으면 모양이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단순한 친구들은 여기까지 답 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교점이 0밖에 없으니까 얘를 다시 생각하면 x가 양수고 얘는 x가 음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7x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2f 마이너스 5x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2분의 1 넣어준 것 같아. x3승에 마이너스 9x 제곱에 더하기 15x가 되죠. 그럼 드디어 감동적으로 미분을 해서 그 값을 찾으면 인수분해가 드디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선생님 계산했어요. 1,7이 되고 얘는 5, 몇이었지? 마이너스 25가 되고. 근데 어차피 내근 가지려면 0과 7 사이여야 되니까 정답은 1부터 6까지 합인 2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는 이것도 우리가 체크는 해야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내면 21 레벨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을 생각 안 해도 뭐 답은 나오는데 0에서만 부호가 바뀌는구나, 이걸 눈치채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21번 갑니다. 21번 그냥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도 아예 책에서 내가 선생님이 거의 유사한 문제를 풀어줬거든? 직접 대칭 아니고 평행이동 대칭 형태의 문제가 아마 교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틀렸냐 이게 아니야. 다시 공부하자 이거야. 77일 동안 하루에 10문제씩만 분석돼도 700문제거든 얘들아.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지수로그 문제.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결국 지수로그 문제 6월에 안 나오니까 관심 받기라고 했는데 내가 결국 나올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결국 나왔습니다. 아쉬운 건 수능 때 나와야 진짜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6월, 9월 통틀어 골고루 다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도 안 이상하니까 다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지수로그 나왔을 때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함수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x 더하기 y는 4로 일정한 애가 되고 대칭점의 관계를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문제 진짜 잘 만들고 선생님이 뭐 적중이란 단어 그렇지만 거의 유사하죠. 수능 빼야 적중이 의미 없는데 이건 똑같이 나왔잖아 거의.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ax-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x-1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서 생각 드는 게 어차피 얘도 a의 계열이고 얘도 밑수가 a의 계열이니까 둘은 대칭과 평행이동으로 지지고 볶는 애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일단 갑니다. 나는 첫 번째 이 점을 p, q로 잡으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2, q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저 빗변의 길이가 2루트 2니까 얘가 2고 얘가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건 무조건 잡고 시작을 해야죠. 근데 얘를 집어넣는다고 뭐 크게 나오는 건 없더라고. 선생님 볼 때 계산 너무 복잡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를 구해야 되고 PQ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둘의 관계성 첫 번째 좌표약을 이용하게 되면 P 플러스 Q가 일단 4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써야 되죠? 직선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얘기했잖아. 둘의 관계성 없이 마이너스 1인 그래프와 지수록을 낸다고? 말이 안 돼. 무조건 관계성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요놈의 역함수를 그대로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 ax 플러스 1이 돼요. 이거 구해봤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만약에 두 개가 대칭적인 그래프가 아니면 대칭인 걸 하나 그려놓고 픽스 짓고 문제를 보라고. 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칭 형태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 재밌어요. 근데 이건 나도 딱 보여가지고 푼 건 아니고 풀다 보니까 보이더라고. 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ax의 플러스 1인데 얘 어떻게 됐어요? x로 플러스 1만큼 간 거지. 근데 y는 절편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1 간 거지. 딱 뭐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거야. 그러면 두 평행이동한 지수함수에 대해서 그 기울기를 갖는 직선을 긋게 되면 어떻게 돼? 평행이동점끼리 이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안 변한다 이거지. 어쨌든 얘는 뭐 p-1에 q 플러스 1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되죠? 저렇게 평행이동 되냐 쟤네들. 괜찮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얘하고 얘는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이죠? 그걸로 풀면 끝납니다. 대칭적 관계. p-1은 q-2니까 자 p-q는 마이너스 1이 되죠. q는 2분의 5요. p는 2분의 3이 되니까 a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죠? a에 p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은 2분의 5고 자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 요놈의 좌표인데 얘는 0 넣어주게 되면 a의 마이너스 1승이죠? a의 마이너스 1승은 25분의 4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신발끈 공식 쓰고 이런 사람들이 봤는데 뭐 신발끈 공식 쓸 게 있나요? 얘하고 밑변이 있으니까 밑변이 2루트 2잖아. AB의 길이.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이 점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꺼내게 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제로니까 점과 직선 사이 쓰게 되면 25분의 96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요. 지워지겠다. 자 그럼 25분의 196이 s가 되고요. 50s는 결국 192가 나온다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못 풀거나 부족해서 되게 분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거 분하게 복습하면 돼. 알겠지? 선생님 어제 문자 아닌 수업 안 듣는데도 듣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놓친 부분을 되게 뼈저리게 반성을 하면 다음에 진짜 안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2분 간다. 근데 20, 22의 차이가 크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또. 자 최고차 한계에서 1인 3차 F가 지금 있는 상태고 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자 GX를 그대로 구하면 F의 X-3이고 뭐 이렇게 모양은 좀 거창하게 줬는데 이게 뭔가 기출을 이게 변형한 거예요. 모티브 한 건데 내가 봐도 옛날에 2010년도가 2009년도에 미분계수의 정의 같은 걸로 문제 내면서 절대값은 또 이렇게 연달아 낸 적이 있거든. 근데 얘를 일단 이 문제는 뭐 상관없는데 얘를 무조건 미분계수와 연관지어서 푸는 걸 이제 방지 좀 그거를 페이크 넣는 문제긴 했는데
어쨌든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관찰해야 되는 게 0을 집어넣어보는 게 필요하죠? 자, 0을 넣으면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결국에 뭐 fx-fx가 되는 꼴이니까, 0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0분의 0 꼴 아닐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할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딱 준 게 뭐냐면, 지금 h가 0 플러스로 간다고 했으니까 0이 우극한이 되거든, 우극한. 이해되죠? 우극한이 되는 거니까, 뭐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얘는 x에 플러스인데 앞에 음수 붙었으니까 x 마이너스가 있어. 아, 자극한과 우극한의 절대값 차이구나. 근데 이걸 보자마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해석도 안 하고 포기한 친구도 많을 거야. 왜냐면 보기에 모양이 걱정스럽거든.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막 절대값 함수 그린 다음에 뭔가 보긴 힘들잖아. 그림으로 푸는 건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죠. 보기 싫으니까. 선생님 딱 든 생각이, 야, 근데 저게 이제 어차피 절대값을 해결하기만 한 문제가 쉽고, 지금 얘까지는 생각할 내가 겨를이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할 거냐? 케이스를 좀 나눌 거예요.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자, 첫 번째 어떤 경우냐? 내가 여기다 그림을 상징적으로 이제 그려볼게. 그 다음에 0을 여기다 딱 넣을게요. y는 0. 그래서 그냥 케이스는 몇 개 없어요. 뭐 어떤 경우냐?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점,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근이 되는 경우 3개로 나눌 거야. 왜? only 양수거나 음수면 자극한 상관없이 부호가 같으니까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 근 같은 경우는 자극근과 우극한의 부호가 다르게 되니까 이것만 우리가 고려해서 절대값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fx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 놓게 되면 얘네들은 뭐 이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되냐? 다 양수로 나오는 거야. 왜 양수니까 절대값 왜 씌워 양수에. 그치? 자, 이렇게 넣으면 되고. 아, 근데 기본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논술하는 친구들에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미분계에서 도함수의 공식 많이 쓰니까. 자, 근데 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얼른 계산하면 2f'x가 되겠지. 아, 오케이. 여기는 2f'x가 된다. 자, 두 번째. 얘 계산할 거야? 해야지. 불안하면. 계산 안 할 거야. 왜냐면 어차피 얘는 둘 다 음수니까 마마 달고 나올 거거든. 그럼 여기는 2f'x가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체크할 거는 부호가 변하게 되는 이 점들이 되는 건데, 부호가 변할 때 좀 그렇죠. 여기서 선생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변할 때랑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변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점 좌우간 또 다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필요는 없는 게, 방금 한 거랑 마찬가지로 일단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애로 내가 체크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는 애들은 여기 나온 값에 음수배만 곱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솔직히 힌트를 주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깔끔하게 f에 대한 식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fx-3에 뭐 필요 없어. 쟤는 어차피 앞에 연속 미분 가능 함수니까. 왠지 얘가 붙은 이유가 뭐 같아? 이런 점에서 보완을 할 거고, 문제에서 지금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뭔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를 쓸 건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우극한이 음수가 되겠죠? 그럼 자극한은 어떻게 돼? 양수니까 얘 그대로 나오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h가 되고 h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럼 얘 어떻게 돼? 또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잘 묶어볼까? 아, 이거 플러스지 얘들아. 미안하다. 자,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럼 첫 번째 둘이 묶어주면 마이너스 f'(x) 그 다음 둘이 묶어줘서 마이너스 처리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f'(x죠? 근데 f는 어차피 지금 3차 함수라서 미분 가능이라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거든. 그래서 그냥 0이 돼요. 아, 오케이. 그럼 이 순간에는 gx가 0 곱하기 fx-3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복잡하죠? 근데 결론 내릴게. gx 연속이라며. 첫 번째, 부호가 변하는 지점 제외하고는 f'x로 gx가 정의되겠죠? gx 어떻게 돼? 야, 무난이라고 적게. 무난할 때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하면 f'x니까 노 프라블럼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야? fx가 0이 될 때는 무조건 저 값이 몇이 돼요? 0이 되겠죠. 선생님 0분의 0꼴 돼서 뭔가 변할 수 있잖아. 아니지, 얘는 그냥 오리지널 0인 거야. 가까이 가는 게 그냥 0이라고. 극한 타고 끝난 거야. 오케이? 끝났기 때문에 얘는 그냥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야? 아,
무난한 놈과 요 놈이 연속되려면 요 놈이 얘랑 같아져야 되는구나. 즉 이렇게 해서 가까워 올 때 근을 갖게 될 때 무조건 얘가 0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로 써볼까? F가 근을 가질 때, 근을 알파에서 가질 때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해석을 했었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20보다는 큰 차이는 없어, 선생님 볼 때는. 좀 더 꼼꼼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 한마디로 뭐야? F 알파가 0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리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거나, 두 번째는 F 프라임 알파가 0이어야, 뭐래? 야, 이거 F 누가 삭제했니? 내가 했죠? 알고 있었지? 저 둘 중에 하나 0이라는 거지. 아, 오케이. 그러면 F 알파가 0일 때 거기서 접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 함수값이 0이면 되겠구나. 근데 3차 함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n 리스트 2 만약에 이런 거잖아. 그럼 얘가 일단 기분이 좋잖아. 알파에서 접한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튀어나오는 게 뭐야? 이쪽에 하나의 근이 더 있죠. 근데 문제는 뭐야? 둘 다 접할 순 없으니까 이놈의 입장이 뭐가 되겠어?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애가 된다고 이제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만약에 한 근만 갖는다고 해서 선생님 처음에 이 생각도 했거든. 얘인가? F 알파가 여길 때 F 프라임 알파가 0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니까 가능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얘도 되겠다, 근데. 그냥 혼자 풀 때는 그냥 답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얘는 어차피 커트 당할 거야. 왜 커트 당하겠니? 나 조건 해보게 되면 실근 4개라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이 어떻게 돼요? 그냥 알파에서만 3차 함수 이렇게 되게 되니까 gx에다 넣어줘도 프라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차 함수로 x축에 접하는 애가 되죠. 이 케이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실근이 하나밖에 존재하지가 않겠네. 그래서 얘는 뭐 안 될 거죠. 그리고 우리 아까 문제풀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솔직히 지금 알았어. 얘는 당연히 고려도 안 했거든. 왜냐면 실근 4개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이제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프라임이 0이어서 여기서 가능해지고, 여기서 부호가 바뀔 때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 될 거니까 되는 케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결국 fx의 모양이 이 모양이라고 내가 이제 보시면 되겠지. 자, 마지막 갑니다. 연속은 끝냈고 이제 간다. 자, 그럼 첫 번째 fx 내가 그대로 잡게 되면 최고차항 1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럼 이제 gx만 잡으면 되죠? gx 그냥 깔끔하게 가자. 자, fx 마이너스 3을 먼저 곱하면 여기에 x 마이너스 3 넣어주니까 잘 따라와야 돼. 근데 어차피 6개가 딱 나와, 이쁘게. 이게 f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뒤에 거는 무난하면 뭐가 돼요? 뒤에 거 리미트는 선택 아까 적었잖아.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몰라요. 플러스 마이너스일지 모르지만 뒤에 거는 요놈의 미분 상태니까 비율 관계 쓰면 되죠. 알파랑 알파 플러스 3이니까 여기 몇이야?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두 근은 어떻게 돼? 야, 2배인가? 근데 그거 필요 없죠, 어차피. 개수 필요 없으니까 개수 기억 안 나. 3이라고 하자. 그럼 어차피 알파와 알파 플러스 2가 근이 될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어쨌든 확실한 건 4개의 근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알파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2. 그 다음 알파와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넷이 합쳐주면 4알파 더하기 11이 몇이래? 7이라는 거죠. 야, 이건 맞겠다. 알파 1이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푸시면 fx가 바로 나온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5 넣어주게 되면 108이 정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선생님 물론 킬러 작살 수업한 반자체를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보다 되게 간단하게 나오겠는데 연결짓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배운 영역에서 풀면 풀리는 문제.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솔직히 20번과의 난이도 차이를 크게 못 느끼겠거든. 20번이 더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얘는 딱 풀어야 될 방향성을 정확히 줬거든. 20번 자체는 방향성 없이 가가지고 처음에 20이면 좀 더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바로 미적분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미적분 넘어가서 이제 27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7번은 무한등비급수니까 1-r분의 S1을 내가 이제 풀어대면 되는 거니까 한번 가보자. 자, 일단은 직사각형의 길이를 모두 준 상황이다. 자, 얘는 이제 1이 되고 얘는 이제 2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각의 3등분을 했대요.
그래서 각의 3등분을 이렇게 둔 상태죠. 근데 이제 각의 3등분 자체가 페이크인 게 그냥 각이 30도죠, 이게? 30도가 된다. 특수각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지. 그럼 얘가 1이니까 얘가 루트 3분의 1이 되고, 잘 봐, 얘하고 뭐가 돼? 엇각이 되겠죠? 인과관계 얘기 안 했죠. 이건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45도로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요 넓이랑 얘만 이제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통해서 이제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미하 루트 3분의 2가 되고, 얘도 루트 3분의 2가 된다고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럼 나는 일단 뭐 하나로도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또 몇 도야? 이거 30도죠? 그럼 또 루트 3분의 1 돼서 어떻게 돼? 루트 3분의 1을 여기다 곱하게 되면 얘가 3분의 2가 된다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S1 바로 구할 수 있겠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 높이 루트 3분의 1이 붙을 거고, 이게 이쪽 넓이에요. 얘 넓이는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되네. 2분의 1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제곱해주게 되면 3분의 4가 되고, 여기서 이제 빼줘야겠죠? 뭘 빼주면 되냐? 이 넓이를 빼주면 되니까 2분의 1에 루트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를 써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9분의 루트 3에 더하기 3분의 2에 마이너스 9분의 2 루트 3이 되겠네. 계산하면 3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이라는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비만 구하면 되니까 공비 바로 이제 구하러 갈게요. 그림 너무 대충 그려서 좀 미안한데, 자, 여기에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x가 되면 얘가 이제 2x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진짜 비굴하게라도 x에 대한 것만 우리가 얻으면 되니까 선생님 바로 갈게요. 자, x를 긋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가? 얘를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전체 길이가 얘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잡으면 될까? 딱 뭐 얘를 잡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릴게요.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1-x는 확실히 구할 수 있네. 근데 문제는 그림 진짜 이상한데, 이게 45도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래서 얘가 1-x로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재밌는 게 뭐야? 2x에서. 잘 봐! 1-x를 빼게 되면 무슨 길이가 나와? 이 길이가 나오죠.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계산이 아까 미적분 어떤 계산이 좀 이상해. 2에서 얘네 둘의 합을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 3분의 3이니까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 x는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첫째 넓이가 되고, 저놈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3분의 4에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을 계산하시면 되죠. 정답은 몇 번이 나오냐? 3번 나온다고 하시면 되죠. 자, 계산은 자세히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8번도 만만치가 않아요. 용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걸 풀 수 있는데, 이게 시험 입장에서 소원도 풀고 넘어와가지고 이 계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피로해서 여러분들 피로할 수가 있어가지고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오답할 때 문제를 좀 끈기 있게 뭔가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구평을 통해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 잡아주면, 문제 자체가 크게 뭔가 새롭거나 어렵게 냈다기보다는 되게 생각보다 의미가 없어서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세타라는 각으로 이렇게 B를 줬어. 그치?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 얘가 반지름이 2인 이제 1이 되는 거고, Q의 중심 자체가 2 코사인 세타 콤마 0이니까 얘를 뭐 그대로 그어주시면 되고, 선생님 실제로 얘가 2니까 어차피 얘를 세타라고 내면 얘가 이제 0, 2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쨌든 F 세타를 구할 거니까 그대로 구하면 되는데, F 세타는 뭐냐? Q에서 BP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얘가 R이 되는 거고, R로부터 P까지의 거리니까 바로 P도 여기다 이어주면 또 직각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구하면 결론 끝난다는 거야. 그 세타를 왜 이렇게 의미있게, 왜 여기다 이렇게, 좀 그래요. 자, 이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P 아래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끝났죠? 첫 번째, 얘가 세타니까 얘도 뭐가 돼요? 세타가 되겠죠. 왜? 원주각이니까 똑같은.
얘가 몇이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자, 첫 번째 선생님 이 길이에서 얘 뺄게. 그럼 어차피 쟤네들 다 사인 세타 붙겠죠? 자, 첫 번째 PB부터 구해볼까? 자, PB부터 구해볼까? 이게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는데 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PB 자체는 사인 세타에다 뭘 곱하면 돼? 전체 길이 4죠? 자, 그 다음에 BR의 길이를 내가 그대로 구하면 사인 세타에 뭐가 돼? 요 길이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둘이 그대로 바로 빼면서 계산할게요. 4사인에서 2사인 빼니까 2사인 세타가 되고요. 뒤에 거 그대로 계산하면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아니, 마이너스 붙여야겠네. 그럼 얘가 뭐가 되냐? F 세타가 된다고 두시면 되고, 뭐 세타는 0부터 90도까지는 뭐 문제가 없겠죠. 원주각 저 0,2에 붙어있는 애가 되니까. 그럼 얘를 그대로 이제 적분만 해주면 되니까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정답은 1번이 나온다고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뭐 계산 자체가 메인일 수 있는데 풀이 자체 일단 저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 30번 한번 가볼게. 칠판 한 번만 지우자. 이거를 한 번도 안 끊고 가야 선생님 수업도 들어갈 수 있어서. 자, 29번 바로 가도록 할게요. 29번은 문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우리 실전 모의 때 뭐 킬캠이나 강대 K 하는데 킬캠에서 이런 거 다뤘던 것 같아요. 킬캠 적중률이 올해 좀 좋은 것 같네요. 6월부터 해서.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자, 우리가 일단 관찰이 중요한데 fx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죠, fx. 자, f는 2차기 때문에 축대칭 함수인데 지금 보게 되면 요 놈을 구성하는 얘도 뭐가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x는 k에 대해서 축대칭이면 얘도 y로만 이동시킨 거니까 k에 대해서 축대칭이죠? 그 다음 지수 안에 대입되는 얘도 이제 뭐가 돼요? k에 대한 축대칭이 되니까 아, 얘 축대칭 함수다. 이걸 생각할 수 있네. 선생님 솔직히 근데 보자마자 축대칭을 떠올리지 않았고 가나 읽고 좀 떠올렸거든. 자, 가를 보게 되면 fa가 6인데서 최대값에 갔는데 그럼 a의 최대구나. 자, 두 번째 b하고 b 플러스 6에서 최소를 갖는다고 했는데 최소와 최대는 뭘 연결 지을 수 있어? 최소라는 게 있고 최소라는 게 있는데 반드시 이 사이에 그럼 뭐가 있겠어? 꺾이는 최대가 있겠죠. 양끝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끝이라고 안 했죠, 문제에서. A라고 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양쪽으로 갈 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가운데서 움직이는 애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최대 최소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준 F는 2차네? 그리고 생각한 게 뭐야? 얘가 어떤 K에 대한 대칭 함수겠구나.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모양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할 수 있죠. 일단 문제를 통해 읽어보면 최대는 최소와 최소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극소와 극소 사이에 뭐가 있는 거냐? 극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을 내가 처음에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보게 되면 얘가 B고 B 플러스 6이니까 당연히 정중앙 대칭이죠? B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뭐가 돼? A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아, 오케이. 그러면 B 플러스 3이 꼭지점이 되는 거니까 fx는 최고차항 개수 모르니까 P라고 놓고요. 아, 근데 이렇게 잡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두고 꼭지점의 좌표가 6이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준 거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끝낼 수 없으니까. 왜냐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추측성으로 푼 거고, 쟤를 진짜 미분해서 뭔가 해봐야지. 자, G'을 그대로 구합니다. 자, G' 구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면 F' 될 거고, 뒤에 거 미분하면 F'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겠죠? 아, 오케이. 그러면 얘 무시하고요. 가볼게요. 어차피 부하 안 바뀌니까. 얘가 0일 때 그 값 같겠구나. 그럼 F'으로 그대로 묶어주면 3 더하기 F로 묶여. 아, 오케이. 얘의 근은 뭐가 되겠어요? B 플러스 3이 되겠죠. 왜? 저 함수가 축대칭이니까 당연히 2차 함수가 프라임이 0되는 그곳이 축일 거고 그거 대칭이겠죠. 오케이. F 플러스 3이 근이 될 때가 B와 B 플러스 6이구나. 얘가 0 되는 게 B와 B 플러스 6이구나. 그럼 그대로 여기다 이제 9만 더하면 돼. 오케이. B.
근데 약간 여기서 어버버 했으니까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b 플러스 6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9p 더하기 9가 0이면 되네? 왜냐면 b 플러스 6이 근이니까. b 플러스 6은 f의 근이 아니에요. f 더하기 3의 근인 거야. 왜냐면 미분했더니 프라임이 f 더하기 3 나와야 되거든, G에서. p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자, 끝났습니다. 두 근 어떻게 돼요? 바로 b 플러스, I'm sorry.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된 거 일로 와서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하면 되겠죠? 왜 근이 중요하냐면 이제 반경, 그러니까 근의 크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b 플러스 3 퉁치고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죠? fx의 두 근은? 두 근의 차는 2루트 6이고요. 정답은 제곱하면 되니까 24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문제 어렵습니다. 근데 얘에 대한 개형 그려놓고 하면 좀 쉽다. 근데 이 계산 마지막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0번 계산. 그 29, 30이 재수생들 같은 경우 삼수생은 킬러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29, 30은 좀 그래도 쉽게 풀 것 같은데 이 재학생들에게는 미적 이 정도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만약에 내가 80점대나 70 후반이다 그러면 사전 고난이도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0번을 선생님 한번 푸는 거 봐봐. 자, 첫 번째 최고창이 9인 3차 함수가 있는 거네. 자, 9인 3차 함수가 있는 거고, 자, 가족권부터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재수생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 얘들아, 이게 냉정해야 되는데, 우리 뭐 승날 걔네 이겨야 되니까, 선생님 재수생도 있고, 우리 반에. 그러니까 서로 뭐 잘하는 애가 이겨야 돼요. 이게 약간 뭔가 30번이라고 해서 비장하게 풀은 생각보다 험하게 풀리는 문제거든. 근데 비율 관계가 좀 중요하긴 해요. 자, 첫 번째. 얘 0으로 가니까 몇 돼야 돼? 0 돼야죠? fx는 0을 넣었을 때 몇이 되면 돼? n이 되면 되죠. 사인은 정수배일 때 0이 될 수 있죠. 자, 두 번째. 미분합니다. 자, 로피탈. 해설 강의에 로피탈 쓸 수 없으니까 똑같이 넣어. 그럼 얘 이제 0이 될 거고. f'0이 이제 몇이라는 거 알수 있어?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봐봐. y는 n이 된다.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반대도 될 수 있잖아요. 반대할 수도 있지. 반대도 생각하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좀 이따 이제 근의 뭐 관계 자체에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대와 극소의 그 곱이 오라고 했으니까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얘기는 해줄게. 자, 그럼 얘가 일단 0이 될 거고 얘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 뭐 3K라고 할게요. 왜 3K라고 하는지 눈치챌 수 있지. 비율 관계 쓸 거거든. 그럼 fx는 9의 x제곱에 x-3k에 더하기 몇이 돼요? n이 된다고 이제 쓰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gx 자체라는 애가 0부터 1까지 f를 끄는 애인데 자, 극대극소 일단 구하기 전에 문제 있는 거야. gx는 0부터 1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이 gx가 주기함수라는 거야. 근데 주기함수라는 건 뭐야? 연속함수라고 줬거든. 자,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너무 훅나가나 갑자기? 천천히 읽다가. 얘의 0부터 1까지가 주기함수는 뭐야? 0과 1이 만나야 되니까 얘가 이제 몇이 돼야 된다고 했어. 여보 좀 1이어야지. 왜? 미분은 그렇다 치고 이거 만나야 뭐 주기함수가 연속이지. 오케이. 그럼 이 문제 끝났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장하게 풀다 이렇게 험하게 끝나는 거야. 0부터 1까지 반복이 되는 애구나. 이런 식의 이제 그림 반복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뭐야? 약간 나도 이제 풀면 신기했다. 뭐야, 이거 9할 이상 다 구했네? 라고 생각하겠지.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다. 그럼 극소값은 3분의 2니까 이제 n 구하러 가봅시다. 자, 그래서 f0은 어차피 극대값 n이고 f 3분의 2인데 이것도 선생님 알려주긴 했어요. 비율 관계로. 이 근의 거리와 이 높이의 비 알려줬죠. 근데 걔 쓰기엔 지금 너무 무리스러운 게 있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4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n 마이너스 3분의 4네요. 자, 그럼 둘이 곱해가지고 5 나오는 거 찾으면 되죠? n에다가 3 넣어주면 됩니다. n 3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땠어요? 있겠다. 자, 끝났죠? 근데 문제에서 메인이 이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메인은 이거예요. 0부터 5까지의 xgx 구하라는 거니까 얘를 이제 계산하는 게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얘를 이제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뭐 0부터 1까지는 그냥 하면 되죠. fx 곱하기 x dx라고 놓으면 되고. 이제 문제는 1부터 2 이런 건데, 얘를 진짜 일일이 계산하기엔 좀 힘들어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고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를 결국 주기함수인 거 이동하면 되죠. 일식 평행 이동 시키면 되죠. 그럼 얘 어떻게 돼? 0부터 1까지 x-1에 얘는 gx-1이 되죠. 단기적으로 할게. g의 x 더하기 1이다. 미안하다. 더하기 1이라고 해놓고, gx는 어차피 주기함수니까 다시 얘 gx로 바꾸면 되고, 다시 바꾸면 fx가 되겠죠. 0부터 1이니까. 아, 오케이. 그럼 얘는 노란색 어디니? 결론적으로 요 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네.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에 fx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계산이 마지막 좀 어려워요. 2부터 3까지도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얘 다시 0부터 1로 돌리고 2씩 더해주면 되죠. 치환적분. 아니, 쥐다. 근데 선생님 보면 알지만 뭐 당황한 거나 그러지 않죠. 계산만 좀 있는 거지. 개념 자체는 되게 깔끔해가지고 gx라고 놓으면 되죠. 다시 얘를 뭐라고 놓는데? fx라고 놓으면 되죠. 이런 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놓으시게 되면 이게 가능하죠. 0부터 1까지 f가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여긴 두 개. 이렇게 되네. 1, 2, 3, 4, 1이니까 몇 개가 돼요? 11개가 붙겠죠. 그 다음에 0부터, 10개죠. 미안합니다. 얘는 xfx니까.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붙으니까 10개. 이거 15라고 쓴 사람 없죠? 실수해서? 자, 그 다음 xf가 몇 개 있는지를 선생님이 이제 조사해보니까 한 개니까 5개가 되겠죠. 요 계산하시면 정답을 구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적분은 이제 얘로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뭐 좀 빨리 하는 거 좀 알려주면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접하게 될 때 문제를 이 넓이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미안하다. 자, 0부터 1까지니까 이 넓이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죠. xf. 그래서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활평가원 자체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미적까지 전부 다 이제 풀었고, 총평은 해설강의 진짜 오래 찍었죠. 계산 되게 많고 일일이 신경 쓸 부분 많은데, 어떤 한 부분이 막 특화돼서 고난도인 건 아니고 모든 단원들이 적정한 난이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많이 남았어, 시험이.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수학을 잘 잡아야 돼. 알겠지? 여기서 수학을 버린 친구들 좀 나올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수학 끝까지 잡으시면 되고, 지금 3, 4등급 컷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학을 쉽사리 버리는 건 되게 손해야.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 실무랑 여러분들 그 문제풀이 교육 잘 받아서 수능에는 다시 원래대로 점수가 많이 오르는 점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